다음은요. 또 다른 인성이죠.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입니다. 어제 모습이죠.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 어제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아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요 여기 이 자리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이번에 뭐 유임이 돼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와서 소개를 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은 내게 좀. 대변인의 대변인을 자처한 정만호 소통수석. 대변인인데 그 대변인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묘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요. 어제 이제 모습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신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기자들 앞에서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변인은 영어로 spokesperson이라고 하죠. 대변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이제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언론 여러분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또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3악장은 프레스토.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빠르고 화려합니다. 주제 선율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질풍노도와도 같은데요.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월광 소나타의 3악장에 도달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조용히 추진하던 정책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후반부에 보신 영상은요.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의 유튜브에 과거에 2019년이죠. 벌써 꽤 지났습니다. 그때 올린 영상입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수찬 변호사.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 앞서서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뭐 영상도 보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분이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죠. 처음에 비례 국회의원을 했죠. 비례대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1대 때는 떨어지셨어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교육비서관을 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야인으로 없었어요. 가신 이후에 이제 교육비서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수학교육 교편을 잡아서 현장을 잘 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하에서 가서 전문가답게 정책 수립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대변인으로 또 바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납득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구 말씀대로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까 금방 영상에 나왔듯이 박경미가 문재인 대통령께 뭐 드린인가요? 문나이트라고 해서 제목하에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단 말이죠. 그때는 신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물론 여당 소속이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과연 직분에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해 비판이 있었죠. 본인이 문 대통령의 정책에 수긍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민이 뽑아준 비례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비판이 있었어요. 이거 대변인 됐으면 문제가 없죠. 거꾸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참 부적절한 인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께는 지금 이 사진에서 설명하고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적합하느냐 이걸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경계에 좀 없어요. 초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인 출신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한겨레 신문 이제 기자 출신 이제 김의겸 대변인. 그렇죠.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 이제 강민석 대변인. 그 사이에 또 고민정 대변인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 분야의 어떤 언론인이 오는 게 조금 어울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못한다라고 보기 수는 없거든요. 다수는 언론이었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언론인도 신문 기자였던 사람과 아나운서나 기자였던 사람 또 다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과 글을 들고 펜을 굴리는 또 기자는 똑같은 언론이라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이 그 전직이 무엇이었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정만호 수석이 굳이 저런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으로 한번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추가로 붙인 거죠.
한쪽 분야만 맡다가 전 분야를 취급하게 돼 당분간 현안 질의는 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당분간 묻지 말라는 요리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복잡한 사안을 대변인에게 질문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미룰 기간, 준비할 기간을 좀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조금 이제 격한 표현을 쓰면 이건 배려입니까? 아니면 이거 뭡니까? 이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경미 대변인의 기를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 정도의 내정이 되면 한 분야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오면은 이제 처음에 취임식에도 얘기했지만 리스너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또 기자들과 만나서 듣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인데 그렇죠. 좀 부족하니까 내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 인수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굳이 청와대 내부 직원들끼리 저런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대변인에게 하는 질문은 분야를 정해놓지 않아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룹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비서관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다 듣거든요. 그리고 교육비서관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신임 청와대 대변인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냥 믿고 맡겨달라 정도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괜한 듭니다.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아마 이 얘기가 없었다라면 그냥 별 기사 없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요.